네, 오늘도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십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많은 투자 인사이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LX 일렉트리인데 네. 그걸 20%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매일 경제밖에 텔레비를 안 보는데 아까 한 3시 정도 돼서 그 선생님들이 편입이 됐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네. 10%를 제가 얼른 손절을 했어요. 아, 손절하셨어요. 예, 2만 원에 현재는 10%입니다. 아, 22만 원에 10%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10%는 어느 정도까지 갈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그렇죠. 그리고 편입이라는 게 뭔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MSCI 편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아,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MSCI 편입됐다는 이슈에 오히려 손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편입이 되면 좋은 건데 오늘 주가가 빠져서 또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정재훈 대표님. 일단 MSCI 편입이 뭔지부터. MSCI 네. 지수에 이제 한국 지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종목이 편입이 되기도 하고 편입이 되면 다른 종목군들은 편출이 되는데 요번에 이제 LS일렉이 편입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는 뭐 외국계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22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2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 급하게 손절을 하셨어요. 10% 절반을. 굳이 여기서 손절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LS일렉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올라갔던 이유가 변압기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LS일렉트릭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대장은 HD 현대일렉이에요. 이 친구가 죽지 않으면 LS일렉도 죽지 않아요. 대장이 일단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많이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LS일렉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 절반을 매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자금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16만 원을 위협하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럼 다시 매수하세요. 그 손절했던 거. 16만 원 이하로 다시 밀리면 그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단가가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한 19만 원대 정도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한 20만 원 정도가 되면 절반을 다시 또 매도를 하세요.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좀 더 끌고 가시고 그리고 다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16만 원 이하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좀 트레이딩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23만 원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느긋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이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님.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오늘 LS 일렉트릭이 하락해서 이 MSCI 편입 후보
편출 후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이제 MSCI 분기 리뷰가 11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후보군은 어디일까요? 네, 이번에 이제 편입되지 않은 이제 다음 순위 종목이 이제 모니터링 들어가는 종목들이 현대로템이랑 LRG 넥스원 그리고 삼양식품, HD 현대미포 뭐 이렇게 좀 압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실적적인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 하우스 투자 의견들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건데 이제 일각에서는 현대로템과 삼양식품 그리고 HD 현대미포를 좀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섹터의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편입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고 기대하는 수급도 같이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특히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상승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삼양식품, HD,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은 하락했고 현대로템은 7% 넘게 상승했거든요. 지은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세요? 저는 현대로템과 LRG 넥스원 이렇게 약간 아. 방산 쪽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결국에는 지금 중동 리스크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 국방비에 대한 증액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방산 관련된 종목들 지금 수주 잔고 계속 쌓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비교적 또 그동안 약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던 철도 사업 쪽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미지 개선에 저는 이번에 좀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LRG 넥스원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금은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네. 이어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 물론 로봇 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뭐 성과 그리고 좀 시장에서 반길 만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성장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RG 넥스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8월 정기 변경이 발표됐는데 벌써부터 투자자 여러분들 11월 종목 교체될 만한 종목들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을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예, 어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뷰노요. 뷰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7,600원에 네. 30%인데 어저께 올라왔는데 그냥 못 아. 팔았어요. 또팍 내렸네. 그러니까요. 어제 예, 거의 갖고 가야 할라나 어찌 할란가 몰라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 예, 예, 한번 만들어 좀 보도록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재윤 대표님께 긍정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사실 어제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오늘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도 모멘텀이 좀 나오긴 했는데 우리 청자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우선 37,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빠질 것 같았으면 벌써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 내년도 시장에서의 실적은 턴어라운드 좀 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적자를 기록하지만 적자 폭은 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 때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다만 지금 이거를 돈으로 캐시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간이 제법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높이 평가를 해서 지금 밸류가 높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제 지금 보면 36,000원 언저리 때까지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근데 다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매수가 부근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 요 자리대가 저항이 36,500원에 37,000원 이 자리대가 저항이 좀 상당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증가를 해줘야 돼요.
과거에는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서는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긍정해 드린 부분들은 여기서 손실을 파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37,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4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7,000원이면 약 한 2%가 약간 안 될 거예요. 거기에서 절반 정도 좀 정리하시고 나머지만 45,000원 정도까지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노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내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3천당 제약이요. 네, 19만 원에 30%예요. 19만 원에 30%요. 예.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요즘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계속 어떻게 가져와도 될지가. 매수가까지 올라나.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안 그래도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길원 김님께서도 18만 5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대요.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전고점이 사실 23만 원인데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61선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61선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지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그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올 수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 자체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결국에는 13조 정도 규모로 추정되는 황변병성 치료제 아일리아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에 따른 모멘텀과 기대감이 저는 아직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회사 옵투스 제약을 통해서 저만제 치료제 시장으로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또 수익성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최근에 삼청단 제약이 좀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기다릴 수 있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결국에는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텀식 계약이 또 경구용 치료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물론 본 계약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본 계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어느 토대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흐름 쪽이 다시 한번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천당 제약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비중이 지금 3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진행하지는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 안 해도 만약에 상승에 대한 뭐 거래량 좀 실리고 우호적으로 수급 환경이 마련이 되면 매수가까지의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일단은 지금 더 이상의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61선 기점으로 살짝 밀리게 되면은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저는 변동성이 확대돼도 다시 좀 반등에는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일단은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오뚜기인데 좀 너무 오래됐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4만 원인데 20%. 74만 원이요. 몇 년 정도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오래 가졌는데 혹시나 하는 게 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매수해야 될 건지 기다려야 될 건지. 네, 추가 매수도 또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시청자님. 추가 매수도 뭐 돈이 없기는 해도 그래도 또 생각해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한 2019년쯤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74만 원에 좀 매수를 했는데 네. 부정 의견 드리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긍정 의견을 좀 드렸어요. 네. 체크를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삼양식품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오뚜기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수출을 많이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삼양식품은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오뚜기는 내수 쪽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머니, 네네. 라면 뭐 드세요? 라면 네. 무조건 어뜨고 먹죠. 오뚜기 먹는다고요? 어떤 네. 거요? 라면. 진라면. 신라면? 진. 진라면? 진성 주주시네요, 어머니. 일단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전에 이걸 팔아가지고 네. 한미 이제 반도체 살려 했는데 그걸 못 사가지고 지금은 억수로 후회하죠. 언제예요? 한 2년 전에요. 2년 전에? 그거 다 지나간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럼 지금 뭐 이걸 팔아서 뭐 딴 거 살 거 있어요, 어머니? 없죠? 없죠. 이제 네, 그 그럼 돈 지금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받으려고요. 맞아요.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2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추가 매수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는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네. 뭐 한 40만 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10% 네. 정도는 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제법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여유를 갖고 보게 되면 주봉 차트를 봐야 되는데 다시 네. 45만 원 이상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는 아마 올라가게 되면 한 55만 원 정도 때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자, 그럼 전략은 72만 원의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40만 원 이하의 10%를 더 매수를 해요. 그러면 평균 단가는 6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져요. 한 1만 원, 61만 5천 원? 그 자리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 55만 원 정도가 가게 되면 추가 매수한 그 금액 있잖아요. 40만 원대 네. 10%. 그것만 네네. 한 55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시고요. 네, 우리 청자님 수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재훈 대표님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그리고 문자 샵 2034 유튜브 채팅창에도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어떤 문자들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두상전화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인데요. 특히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종목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고민 해결을 위해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보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1265님. DR텍 4,500원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로 주가가 최근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고점에 사셔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작년 고점 들어가서 2번 추매했습니다.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8563님, 흥구석유 19,590원 5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 관련주들이 떠오르면서 현재 수익 중에 있으신데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언제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072님, 이노배터리 11,600원, 비중 20%, 홀딩 여부 및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단은 DR텍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텍은 이제 암 관련돼서 조기 진단에 대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좀 인정을 받았고 협업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제 자회사와 함께 유방암, 전립선암, 혈액암 등에 대한 조기 진단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관련돼서 이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뭐 강하게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두 번의 추매로 인해서 4,500원의 매수가고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가격을 좀 이탈하게 되면 최근에 저점 부분이었던 3,000원을 이탈하면 진짜 더 추가적인 하락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이거를 딛고 3,000원을 딛고 반등이 이때처럼 3,000원을 딛고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이날 보면 3,000원을 딛고 이런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추세가 추가 이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비중을 반 정도는 잘라두시고 좀 남은 물량 홀링을 하고 그 10%의 비중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쪽, 좀 더 빠른 쪽에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돼서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4,500원의 매수가가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가장 좀 저항대가 되는 가격대여서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만약에 수익권까지 왔다라고 하시면 비중 계속 줄여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까지 3,000원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흥부석유인데요. 지금 중동 리스크 계속 고조가 되면서 국제 유가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상황인데 이 중동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확전이 어디까지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행방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4월 달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예상보다는 좀 공격이 미비했고 만약에 이번에도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스무스하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분들은 또 빠르게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워낙 그날 당일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금 대응적인 구간에서 장중이 아닌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좀 무리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손절선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금 최선으로 대응에 대한 방안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손절선을 제시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8,000원 정도를 손절선을 잡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비교적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안고 가는 게 좀 내 성향에는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좀 타이트하게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19,500원 거의 매수가 근처인데 이 부분을 좀 잡고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절반이라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50%시라서 너무 큰 비중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노메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매수가가 11,600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장비 관련돼서 제가 이 종목을 좀 살펴보니 최근 들어서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주를 계속 좀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수주가 나오고 뭐 실적이 좋아도 시장에서는 관련된 업종 자체를 좀 안 좋게 보다 보니 매수세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수급이 좀 돌고 나면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게 수급이 좀 빠르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11,600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워낙 바닥권이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업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손절선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것 같아서 손절선을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7,900원까지는 더 빠지지는 저는 않다라 시장이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안 빠질 거라는 전제를 하에 8,600원 정도를 좀 타이트하게 손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8,600원의 손절을 잡아드리지만 일단 저는
지금 실적도 괜찮고 수주를 계속 받아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윤 대표님과 함께 속 시원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이었습니다.